안녕하세요. 미스 릴리의 뮤직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아기들에 관한 음악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그리고 노래를 집에서 가르치고 있고 주말에는 아기들에 관한 음악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기들이 나이가 2개월에서 많게는 5살에서 6살이에요. 많아야 진짜 많아야 6살이 막 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하시는 질문은 2개월인데 뭐가 들리나요? 그렇게 작은 아기들이랑 무슨 수업을 하나요? 걔네들은 뭘 배우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 짧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좋은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자료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실험은 5개월 된 아기들에게 1주에서 2주간 같은 자장가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많이. 8개월이 지난 후에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아기 앞에서 8개월 전에 불렀던 그 자장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와서 그때 들었던 자장가와 같은 가사, 같은 리듬, 그렇지만 다른 음정을 가지고 있는 자장가를 불러요. 같은 음악, 다른 음악이에요. 대신에 둘 다 가사는 같고 둘 다 리듬은 같아요. 자, 이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기들이 어느 사람에게 더 집중력을 보였을까요? 이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 13개월 된 아기들의 집중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단하죠. 오래 보고 있으면 돼요. 아기들이 이 사람을 더 오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움직임이 없이 대신에 이 사람을 보고 있다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냐? 5개월 된 아기들도 다 듣고 기억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 11개월 된 아기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3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까처럼 자장가를 1주에서 2주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 그룹은 부모님이 이 노래를 해줘요. 1주에서 2주간 충분히 부모님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같은 노래를 인형에서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같은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영상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험을 했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참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2명의 사람이 비디오에 나와요.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명은 그때 불렀던 그 자장가를 불러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 2명이 인형을 하나씩 집어요. 인형 A를 집고 인형 B를 집어요. 그리고 그 같은 인형을 아기 앞에 놔요. 그 같은 인형인데 그 아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어떤 인형에 더 관심을 보이느냐. 그 아기들이 인형 A에 관심을 더 보일까? 인형 B에 관심을 더 보일까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보였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줬던 사람이 가져간 인형한테 더 관심을 보였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룹이 3개였어요. 부모님이 불러준 거, 그 다음에 인형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불러준 거. 이 셋 중에서 이 셋 다 자기가 알던 노래를 불러줬던 사람이 가져간 인형에 대해 관심을 모두 다 더 보였어요. 그치만 그 중에서 집중력이 제일 길었던 게 부모님이 노래를 불러줬던 그룹이 가장 집중력이 길었어요. 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이냐? 노래를 부모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유아 음악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실험 결과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미숙아 병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병동은 음악을 틀지 않고 한 병동은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미숙아들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몸무게를 늘리는 거래요. 커야 된대요. 근데 커야 되면 뭘 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클래식을 들은 병동의 아기들이 심장박동수가 더 꾸준했대요. 음악을 듣지 않은 병동 아기들보다. 그런데 심장박동수가 꾸준했을 때 밥을 더 잘 먹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클래식을 틀어놓은 미숙아 병동의 아기들이 조금 더 빨리 크는 거예요. 클래식을 안 들은 애들보다. 왜 그러냐면 심장박동수가 스테디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먹고 그래서 많이 크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산모에 관한 거예요. 자, 수술을 한 산모들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자연분만을 못 하시거나 뭐 안 하시거나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한쪽은 산모들을 음악을 안 듣고 다른 한쪽들은 클래식을 계속 꾸준히 틀어줬대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실험인데 아기들과 관련 있는 거 아니고 산모들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이 산모들이 수술을 한 산모들 있잖아요. 자연분만을 하지 못했거나 뭐 안 했거나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그룹을 나눠서 한쪽은 음악을 듣지 않았고 회복하는 동안 한쪽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산모들이었어요. 회복하는 동안. 그리고 컨디션을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중에서 음악을 안 들은 그룹과 음악을 들은 그룹에서 음악을 들었던 그룹들이 자기는 이제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시간이 더 앞서는 거예요. 몸을 확인을 하잖아요. 수술이 얼마나 이제 회복이 됐는가. 몸 자체에서는 별로 큰 다른 점이 없었대요. 이 회복 상태 자체에서는. 그치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 나는 더 건강해졌다라고 느끼는 산모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이냐? 음악은 몸의 회복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치만 마음의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죠. 아까 질문 기억하세요? 신생아들 2개월짜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걔네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듣는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본 그 두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5개월 된 아기들 다 기억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11개월 된 아기들 어떤 식으로 음악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기들의 집중력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리는지 나오죠. 부모님이 노래를 했을 때 인터액션이 부모님이랑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레슨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피아노를 배우는 아기들, 뭐 제일 어린 애들은 5살 반 정도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서 레슨을 할 때 피아노를 치면 항상 같이 노래를 해달라 그래요.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 그 밑에 조그맣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불러달라 그래요. 그럼 불러줘요. 그럼 신나서 너무 신나서 막 쳐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이크가 레깅이 있고 뭐 인터넷으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엄마나 아빠가 옆에 앉아 계셔 주시잖아요. 보시느라. 그럼 엄마를 막 불러요. 그럼 엄마 옆에 앉혀놓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노래 불러달라 그래요. 자기 치는 동안. 근데 그 보통의 엄마들은 뭐 자기 나 노래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불러주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러주는 엄마들 애기들이 피아노를 치잖아요. 너무 신나서 쳐요. 그리고 또 치자 그러고 또 치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피아노를 치긴 하는 건데 연습도 하는 건데 엄마랑 같이 노래 불러주면 이게 연습도 연습이지만 놀이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예요. 이건 노는 시간. 근데 놀면서 피아노까지 연습해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부모님한테도 좋고 애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엄마들이 나 이거 못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계속 빼요. 그러면 아기들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디스커리지가 되죠. 이렇게 조금 아기들이 이게 엄마가 같이 안 불러주니까 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 노래에 자신이 없으신 엄마 아빠들 오셔서 숨 쉬는 거부터 가사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음악 몇 개 같이 배워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같이 노래를 배우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